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명령어는 프로그램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실은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씩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들마다 실은 워드라고 불리는 길이가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 있는 혹은 기록하는 데이터의 길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명령어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들마다 각각 다르게 되고, 그 경우를 우리가 워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CPU가 처리하는 그 명령어들은 일정한 길이를 갖게 되는데, 그 길이가 바로 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 워드, 즉 명령어 안에 일정한 길이의 비트수 안에 어떤 명령을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피연산자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할지, 이 항목을 모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이게 됩니다. 만약에 명령어의 길이가 16비트입니다 라고 하면 명령어의 종류도 넣어야 되고, 피연산자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는지를 그 16비트 안에 다 지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피연산자를 가져오거나 연산의 결과를 저장할 때 어디서 가져오고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주소를 쓰게 돼요. 그때 이 주소를 쓰는 방법을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은 주소 지정 방식은 크게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주소라는 건 이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저장되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장하는 프로세서에서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주요한 곳이 바로 메모리하고 레지스터들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그 숫자를 연산하고 싶은 숫자들을 직접 적어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나 레지스터의 그 크기가 주소 지정 가능한 길이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주소를 주지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들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주소 지정 방식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뭔가 프로세서들을 만질 때에는, 그때는 그 프로세서에 적합한 기본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의 이라는 말의 정의는, 실은 우리가 명령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명령어 안에는 실은 일정한 길이를 갖게 되고, 그때 이 명령어가 어떤 연산을 수행할 건지, 그 다음에 피연산자 두 개가 되겠죠. 보통은 소스 1하고 소스 2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연산의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이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명령어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소 지정 방식의 사용 이유는 요 두 개의 피연산자들, 그리고 연산을 한 결과를 저장을 하는 목적지 주소를 어떻게 담을 건지, 한정된 비트수 안에 요 길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서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챕터 안에서 사용되는 몇 개의 기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드레스를 몇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주소를 하나는 EA라고 우리가 보통 씁니다. 이펙티브 어드레스에 줄여서 첫자들만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유효 주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펙티브 어드레스는요, 기본적으로 진짜로 데이터가 저장된 기억 장치의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실제 주소예요. 실제 데이터의 주소예요. 그러면 가짜 데이터의 주소가 있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요 실제는 진짜로 ALU에서 피연산자 2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피연산자 2개를 가져오는 진짜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가짜 주소는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명령어 포맷 안에 A나 R로 표시했던 것들이에요. 즉 그냥 A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켜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모리의 주소 필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연산을 할 ALU에서 연산을 할 피연산자들을 메모리에서 직접 가져올 때 그 주소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들, 데이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주소 값은요, 그 명령어 안에 레지스터의 번호를 가리켜요.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처음에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죠? 근데 연산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연산을 위해서 메모리를 계속 어드레싱할 가져오는 건 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걸 둔다고 그랬어요. 요 레지스터의 번호라는 건 요 레지스터들마다 각각 파일이라는 건 여러 개의 레지스터들을 묶어 놓은 건데, 그때 각각의 레지스터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는 명령어의 주소 필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R은 명령어의 레지스터 번호구나. 그 다음에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주소 이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져올 때는 요 A나 R이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간접 어드레싱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어드레싱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유효 데이터의 주소는 실은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기를 할 때 A 혹은 요 대괄호 A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메모리에 A 주소 값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자, 요 A하고요, 요 꺽쇠나 괄호가 있는 A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A는 명령어 안에, 그죠? 명령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의 필드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혹은 대괄호가 있는 이렇게 표기된 거는 그 주소 안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 R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메모리하고 마찬가지로 레지스터도 우리가 괄호 R 혹은 대괄호 R 이와 같은 식으로 만약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명령어 포맷 안에 레지스터 R번지에 가서 R번지에 저장된 내용을 가리켜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주소 이정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진짜 주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보통 간접 주소, 한번 어드레싱을 가서 그 내용을 읽어 본 다음에 거기 있는 게 또 주소 값이구나 라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와 같은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소 비트들, 명령어 포맷 안에 있는 주소 비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퍼랜드의 유효 주소를 결정해 오는 그와 같은 방식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져오는 건 요 유효 주소다. 그러면 주소 지정 방식들마다 유효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지정 방식은 뭐 많이 있지만요. 보통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요. 뭐 메모리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접이라고 하면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직접 주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 직접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는 그냥 직접이라고 써놨을 때는 메모리에서 가져오는구나, 직접. 그 다음에 레지스터 직접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레지스터에서 직접 가져오는구나 라고 구분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직접 주소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말이 좀 복잡한가요? 우리가 메모리에서 피연산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레지스터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이때 메모리에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나 레지스터에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를 직접 메모리 직접 혹은 레지스터 직접 이와 같은 형태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메모리에서 가져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앞에 메모리라는 말을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메모리 직접, 레지스터 직접 이와 같은 걸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메모리 직접의 경우에는 원래 그냥 우리가 보통 메모리에서 가져오니까 그냥 메모리 직접이라고 안 쓰고 레지스터 직접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접 수업 방식의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주소가 하나 주어졌으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메모리로 갑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그 주소 위치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직접 주소는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실은 간접의 경우는 그 데이터를 또 다른 새로운 주소값으로 사용해서 다시 그 주소값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말해요. 이런 게 메모리에다 대고 실행이 되면 메모리 간접주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메모리가 아니고 레지스터에다가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글쎄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해 요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딱히 주소를 실은 안 써도 프로세서를 설계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어가 들어오면 여기서 연산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쓸 때는 1주소나 2주소, 즉 주소가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은 묵시적으로 원래는 3주소를 써야 되죠. 주소를 3개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피연산자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가 하나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한데 특히 8비트나 16비트처럼 워드의 길이가 짧은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명령어 안에 3개의 주소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0주소도 있었죠. 주소를 하나도 안 쓰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주소를 생략을 해놔도 이 주소 같은 경우, 주소가 2개 있는 경우는 하나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프로세서를 설계를 한 사람이 피연산자 중에 하나를 어큐뮬레이터에서 가져오든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즉시, 즉치,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명령어 코드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진짜 숫자가 들어있는, 진짜 데이터가 들어있는 뭐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소 지정 방식은 피연산자를 레지스터나 메모리에서 늘 가져왔죠. 근데 늘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숫자를, 피연산자를 써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우리가 늘 얘기를 했지만 사용자들이 쓰고 싶은 메모리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8비트 프로세서는 명령어 포맷에 8비트밖에 길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의 워드를 쓰는 그런 형태로 명령어를 만들기도 한다고 그랬죠. 명령어의 길이가 조금 늘 한 워드가 아니고 2개 워드, 3개 워드 이런 식으로도 바뀌는 프로세서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16비트 프로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비트 프로세서는 명령어의 길이가 16비트밖에 안 되니까, 그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쓴다고 해도 OP 코드가 있고, 만약에 여기 어드레스가 있다 칩시다.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어드레스 3. 근데 요게 이렇게 간접이에요. 그러면 어드레스 1에 가서 메모리 위치에 가서 여기 만약에 B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B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다시 메모리의 위치에 가서 그 데이터를 읽어갖고 오는 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이때 이렇다 쳐도 이게 몇 비트예요? 16비트 프로세서라고 하면 16비트밖에 안 돼요. 즉 2의 16승의 주소 지정 가능한 크기를 갖고 요 비트 수가 실은 메모리의 크기를 결정을 해버리죠. 2, 4, 8, 16, 32, 64. 자, 이렇게 되면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이니까 64 KB 이 정도밖에 메모리 크기를 가질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킬로바이트급은 실은 요즘 많이 안 쓰죠. 적어도 메가나 기가나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의 사이즈가 메모리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실은 요 메모리도 조금 더 크게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변이를 두고, 즉 메모리가 2의 64승까지 2의 16승까지 주소 지정 가능하면 요 일정한 위치를 하나 두고 여기다가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죠? 2배로 늘려낼 수 있죠. 더하기를 하면 16비트 더하기 16비트가 되니까 2배가 되겠죠. 근데 곱하기를 하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요 주소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쓰면 최대 16비트라고 하면 2의 16승까지 메모리의 크기를 주소 지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메모리를 쓰고 싶을 때 내가 어떤 값을 미리 저장을 하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 마지막 필드 값이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형태로 하면 이쪽 영역에서 어퍼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거보다 더 낮은, 그거보다 더 커진 메모리 위치에서 주소 지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4나 8이 되는 경우는 요 크기의 2배 아니면 4배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죠. 제 말이 좀 헷갈리죠? 예. 다음 장부터는 조금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컴퓨터 구조라는 걸 처음에 배웠을 때 쓰는 방식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령어 필드 안에 여기 명령어가 있으면은요, OP 코드가 있고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 주소가 바로 메모리에 가서 주소 지정하는 그 실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펙티브 어드레스, 유효 주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효 주소는 그냥 명령어 필드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연산 코드가 있고 값이 A라고 하면 A 주소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ALU에 보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은요.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게 장점이죠. 누가 봐도 가장 명확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금방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어 필드 안에 그 주소값 자체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16비트 프로세서라고 하고 연산 코드를 글쎄요 한 6비트 정도 해볼까요? 요 정도 예를 들으면 주소 지정 가능한 범위가 10비트밖에 없죠. 그러면 이 메모리는 얼마만한 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냐면 1KB 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왜? 10비트는요 0000000000부터 1111 111111까지 요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올 제로가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될 거고 요 1111이 가장 마지막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1023까지 주소 지정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각각의 데이터를 몇 개 1024 워드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왜? 더 큰 메모리를 쓰고 싶어도 그죠? 더 비트 수를 늘려서 한 비트만 더 늘려서 여기 맨 마지막에 1111 1111 111 이렇게까지 쓰고 싶어요. 뭐 한 비트만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2의 11승이니까 1KB가 아니라 그거보다 2배 크기를 갖는 2KB의 메모리가 되겠죠. 이것도 뭐 별로 큰 건 아니지만 한 비트만 늘리면 메모리 내가 주소 이전 가능한 내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크기를 2배로 늘려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 명령어 필드 안에 주소 지정된 비트 수가 뭐 그렇게 저희가 맘대로 늘려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소 지정이 좀 불가능하죠. 즉 단점은 편한 거는 실은 명령어 필드 안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직접 주소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긴 참 쉬워요. 근데 문제는 연산 코드를 제외하고 남은 비트들로만 주소 비트를 쓸 수 있으니까 메모리의 크기가 한정적이라는 게 실은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는 메모리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메모리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실은 레지스터 파일에서도 가져오게 되죠. 레지스터 파일에서 가져오는 걸, 즉 레지스터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건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즉 보통 말을 할 때 명령어 포맷이 여기 그림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R1, R2, R3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었죠. 자, 이건 뭐냐면은요. 레지스터 1번지에 있는 피연산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즉, 요 R 혹은 R1이라고 썼던 요 위치가 바로
내가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올 유효 주소가 되는 겁니다. 대신 어디서 가져오는지만 좀 전에 설명했던 직접 주소 방식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왔지만 지금은 어디서? 레지스터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포맷 안에 레지스터의 주소가 직접 주소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그 주소를 읽어가지고 유효 주소로 사용을 해서 0번,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만약에 R1이라고 했으면 요 1번지에 있는 레지스터 파일에 1번지에 있는 값을 요 데이터를 읽어서 ALU에다가 피연산자로 넘겨주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비트 수가 레지스터 파일의 크기를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이 비트 수를 4비트로 했어요. 그러면 레지스터 파일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0000부터 1111까지 주소 지정이 가능하죠. 즉 몇 개를 쓸 수 있냐면 0번 레지스터부터 몇 번? 15번 레지스터까지 16개를 주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즉 16개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레지스터 파일이 조금 더 필요해요. 16개가 아니라 32개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비트를 늘려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메모리를 쓰려고 하면 그 메모리들마다 주소값을 할당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메모리를 쓰고 싶으면 주소 지정하는 비트 수를 늘려야 되죠. 즉 연산 코드가 좀 더 줄어들고 요 내용들을 5비트씩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16비트 프로세서라고 하면 여기 한 비트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터의 크기를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조금 더 큰 거를 쓰고 싶어 라고 희망을 하게 되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또 제약을 받게 돼요. 왜? 연산 코드를 OP 코드 필드가 한 비트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프로세서는 명령어를 2개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2개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건 명령어 포맷 안에 직접 내가 레지스터에서 가져올 진짜 주소를 저장을 해놓는 방식을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유효 주소는 그 레지스터의 진짜 주소가 가져올 레지스터의 주소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메모리 주소 지정 방식하고 그죠?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하고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메모리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의 주소값을,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대신 메모리는 크죠. 크고 느립니다. 레지스터는 작고 빨라요. 이게 작다 보니까 주소로 사용할 비트 수도 적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3주소를 쓴 것처럼 그죠? R1, R2, R3라고 쓴 것처럼 명령어 포맷 안에 소스 레지스터 2개,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하나, 이렇게 3개의 주소를 몽땅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4비트짜리라고 하면 이거 다 합쳐봐야 12비트밖에 안 되겠죠. 근데 메모리는 어때요? 크죠? 적어도 1KB 그 이상은 돼야 되니까 10비트씩 쓰려고 하면 명령어 필드의 길이 자체가 뭐 16비트, 32비트, 64비트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하려고 하면 실은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OP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실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소를
한 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실은 메모리 주소 지정 방식과 똑같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하지만 액세스하는 위치가 메모리가 아니라 레지스터에 대해서 주소 지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때 장점은 실은 오퍼랜드 필드 길이 자체를 조금 더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프로세서 입장에서 봐서도 메모리는 크고 느린 메모리고 레지스터는 작고 빠른 메모리니까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실은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메모리의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그리고 레지스터의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큰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령어 필드 안에 OP 코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쓸 수 있는데 OP 코드가 만약에 6비트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16비트 프로세서라고 하면 어드레스를 쓸 수 있는 공간 자체는 10비트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0이 10개인 위치부터 올 1이라고 해도 1이 10개인 요 위치까지 1024개만 주소 지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조금 더 크게 쓰고 싶은 그런 쪽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못 쓰나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컴퓨터 설계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되게 만들자 라고 해서 나온 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이때는 연산 코드 안에 명령어 포맷에 연산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가 있는데 이때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괄호로 아니면 대괄호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A 값을 따라서 주소 지정을 해서 기억 장치의 A의 위치에 있는 메모리의 A 위치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냥 가져왔으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인데 간접은요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주소 값으로 쓰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B가 돼 있다라고 하면 B 위치를 찾아가지고 B를 주소로 써서 그 B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형태예요. 한 번 더 거친다고 해서 간접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까요? 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 코드가 만약에 6비트고 요게 10비트라면 실은 이 프로세서가 직접 주소 지정 방식만 쓴다라고 하면 1K 메모리밖에 사용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좀 더 쓰고 싶어요. 한 64K까지는 쓰고 싶어요. 그러면 메모리는 요 한 워드가 16비트로 되어 있으니 요 안에는 뭐 올 0부터 올 1까지 쳐도 2에 16승계를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죠. 즉 000 0000 0000 0000 이렇게 16개부터 1이 16개인.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로만 쓰지 않고 주소로만 쓰게 되면 2의 16승계 즉 64KB의 메모리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주소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 지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더 큰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주소 지정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제가
요 A에서 B로 한 번만 했는데 그걸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들은 나중에 다른 직접 이제 하시면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서 맞닥뜨리시면 되는데, 요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명령어 포맷 안에 OP 코드가 있고 주소가 있는데, 아까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 지금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죠. 그죠? 근데 이 주소가 아까 제가 여기는 그냥 A라고 썼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컴퓨터는 그걸 어떻게 알죠? 요거 두 개를 직접을 주소 지정하는 건지 간접을 주소 지정하는 건지 구분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모든 걸 다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를 이득을 가지면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직접 주소하고 간접 주소하고 구분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한 비트가 필요해요. 간접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I, 인다이렉트를 줄인 I라는 필드를 1이 됐을 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주소 방식은 여기 I 필드를 두고 I를 0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요 I 필드가 실은 1이면 간접 주소 방식이고, 그 표기가 없으면, 즉 여기도 문제가 좀 되기는 하죠. 만약에 이게 1로 시작이 되면 컴퓨터는 간접 주소 방식인지 직접 주소 방식인데 요 맨 위가 1인지 그게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쓰기도 하고, 실은 요걸 역시 간접 주소 방식인지 직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0을 표기도 하고,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조금 선택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드가 늘어났다는 건, 그죠? 모드가 증가하는 거는 실은 이 모드를 또 구분하기 위한 필드가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아까 제가 2의 16승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은 2의 15승, 한 비트가 줄어버렸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쓸 수 있죠. 근데 요 명령어 필드 안에 사용을 할 때는 요 한 비트를 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와 같은 단점도 실은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메모리에 대해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명령어 필드가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이제 괄호 표기를 해야 되죠. 제가 괄호 표기를 했다는 건 여기 I라는 필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하면 R이라는 주소값이 레지스터 R 위치를 찾아가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주소면 이걸 그냥 데이터로 써가지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데이터로 써서 AL 쪽으로 바로 전송을 할 텐데, 여기 인다이렉트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실은 그 경우에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주소 값으로 씁니다. 즉 그 안에 데이터 값이 주소로 쓰인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 R번지 안에 들어있던 값을 주소로 갖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ALU로 전송을 하게 해줘요. 여기는 레지스터에서 안 찾네요. 예, 레지스터에서 안 찾아요. 왜냐하면 레지스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크기가 작다고 그랬죠. 되게 많은 비트 수가 필요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은 보통
메모리를 어드레싱하는 주소값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실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 간접 주소 지정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대신 처음에는 명령어 필드 안에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해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메모리의 주소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메모리의 주소를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갖고 오는 걸 우리가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면 진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던 곳의 위치,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괄호하고 R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즉 우리가 주소는 보통 3개를 써야 되는데 명령어가 주소를 하나도 없는, 하나 갖는, 2개 갖는 뭐 그와 같은 명령어들이 있었죠. 주소를 3개를 안 쓴 거예요. 이런 건 또 뭡니까? 라고 하면 자, 2개의 주소만 갖습니다. 그 예로 돌아가 보면 ALU에서 연산을 하고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그죠? 주소 피연산자 하나 가져올 주소를 안 써도 되겠죠. 뭐 늘 어큐뮬레이터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실은 피연산자 주소가 레지스터나 메모리에서 오는 요 주소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주소 한 개로도 실은 프로세서가 동작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프로세서를 설계를 한 사람이 알려줘야 되겠죠. 프로그래머들한테.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mplied addressing mode, 묵시적인 건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주소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8051의 푸시하고 팝 인스트럭션인데요. 이거는 그 스택이라는 특별한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죠. 푸시는 그 스택 메모리의 내용을 저장하는 명령어고, 그 다음에 팝은 그 스택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왜 동전지갑 같은 메모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스택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푸시 메모리예요.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걸 꺼내 갖고 옵니다. 이게 팝 메모리예요. 이거는 요 푸시하고 팝 자체가 명령어 필드에 이게 푸시라고 여기 쓰여지면 그죠? 얘는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 미리 알게 되죠. 명령어 자체가 데이터를 스택 메모리에 넣거나 아니면 스택 메모리에서 꺼내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즉 묵시적인 주소 지정 방식은 하드웨어 프로세서 설계자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프로세서들이 아니고 조금 이제 필드에 나와서 다른 프로세서들을 쓰시는 경우에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쓰는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죠. 장점은 뭐 말 안 해도 명령어 자체에 어디서 가져오고 어디다 저장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실은 명령어 필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반면에 단점은 미리 이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뭐 요거 정도는 단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immediate addressing mode, 우리가 즉시 아니면 즉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요건 뭐냐면은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A는 A에다가 R1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그리고 10을 더하고 싶어요. 이걸 이 10이라는 게 기존에 연산돼서 어디서 뭐 갖고 있던 값이 아니라 그냥 10을 저장해 주고 싶어요. 10을 더해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 10을 명령어 필드 안에 데이터를 직접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라는 건 뭐 레지스터나 메모리에서만 가져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써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 쓰는 어드레싱 모드가 immediate 모드예요. 즉 ALU에 어디선가 레지스터나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오게 되는데 이건 그냥 OP 코드에 명령어 필드 OP 코드 다음에 있던 10이라는 숫자가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ALU로 입력되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넣어주는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자, 일단 장점 먼저 보면은요. 이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변수들도 있지만 상수들도 있죠. 이 상수 값을 이렇게 쓰면 활용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길게는 안 돼요. 짧게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명령어 길이 안에 그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명령어 포맷에 그 원래 주어진 비트 수가 있는데 그 비트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도 명령어 포맷을 한번 보고 이 프로세서는 프로그래머가 줄 수 있는, 진짜 줄 수 있는, 직접 줄 수 있는 그 상수인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그냥 트렁케이션 돼버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직접 주소 저장 방식, 그게 메모리에 대한 거든 레지스터에 대한 거든,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저장 방식, 역시 메모리든 레지스터든, 그 다음에 묵시적인 걸 배웠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미리 서로 약속해서 알고 있는,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디다 쓸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메모리나 레지스터에서만 데이터를 늘 갖고 오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줄 수도 있죠. 이때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사용자가 쓰려고 하는 그 메모리 크기가 더 커요. 주소 지정할 수 있는 공간보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8비트나 16비트, 요즘은 조금 부담이 좀 덜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데이터를 또 IoT 같은 데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실은 요새도 메모리 크기가 다시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전 프로그래머들 8비트나 16비트 아니면 32비트 요 정도까지는 실은 메모리의 크기가 프로그래머들이 느낄 때 너무 작다고 느꼈어요. 요즘은 뭐 32비트, 64비트, 128비트 뭐 이런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실은 그렇게 되게 많이 모자라진 않아 라고 이해를 하죠. 왜? 간접 주소 지정 방식만 써도요, 8비트 프로세서라고 하면 요 A라는 값을 주소로 줘서, 그죠? 메모리를 A 위치에 있는 값으로 데이터로 주소 지정을 하게 되면 요 메모리의 주소를 2의 8승계만큼 줄 수 있죠.
뭐 이때는 좀 작죠. 근데 이걸 메모리 레지스터나 메모리의 크기가 16비트가 되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는 이제 크게 그려야 되겠죠. 2의 16승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64 KB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더 늘었어요. 32비트면은요. 그러면 킬로, 메가, 기가 대 2비트니까 4기비까지는 주소 지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64는요. 그거보다 훨씬 커지게 되겠죠. 이제 테라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프로세서가 워드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를 좀 큰 메모리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 동네 프로세서들이에요. 요즘 뭐 다 64비트, 32비트 쓰는데 8비트, 16비트는 왜? 라고 하지만 실은 IoT나 그런 인베디드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성능을 늘 높은 프로세서를 쓰진 않아요. 성능이 높은 건 비싸죠. 그리고 IoT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들은 환경들은 대부분 많이 써요. 1개, 2개 쓰는 게 아니고 몇천 개, 몇만 개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성능을 늘 최대한까지 미리 맞춰놓은 걸 쓰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능 안에서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원래 물리적으로는 그죠? 8비트 프로세서는 뭐 요만큼밖에 주소 지정할 수 없죠. 간접 주소 방식을 써도. 그 다음에 16비트 프로세서는 2의 16승 요 정도까지밖에는 주소 지정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이걸 2배로 더 늘려서 꼭 써야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요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명령어 필드 안에 OP 코드가 일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R 값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R은 레지스터의 번지를 가리키는 거니까 레지스터 파일에 가서 R 위치를 찾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 R 위치에 있는 게 요 값이 데이터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요게 주소로 쓰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간접 주소 방식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소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뭔가요? 라고 하면 A라고 썼으니까 메모리 주소가 되겠네요. 메모리에 A 위치를 찾아요. 그럼 여기도 주소값이 있겠죠. 그죠? 이 2개를 더해요. 그래서 출력을 해줍니다. 뭐 물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만약에 16비트 프로세서면 여기 2에 16비트가 있죠. 여기도 16비트가 있죠. 근데 2개를 더하면 17비트가 되겠죠. 캐리가 하나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주소 비트가 하나 늘어나게 되니까 2배로 커진 128비트까지 키비까지 주소 지정이 가능하겠죠. 이게 만약에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의 경우에는 진짜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고 하면 메모리의 주소값,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 그거 2개를 일단 덧셈. 곱하기 이런 것들은 실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쓰면 그런 게 있는지만 따져보시면 되고, 교과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하기까지만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효 주소는 메모리에
명령어 필드 안에 있는 A 값, 그 다음에 R 값인데 여기 있는 주소 값, 그 다음에 레지스터 파일에 요 R번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메모리의 새로운 주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에 있는 값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A 더하기 레지스터 R이 주소 지정 담고 있는 주소값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레지스터를 뭘로 쓸까요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이 레지스터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즉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점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몇 개의 명령어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의미고,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 그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덱스 레지스터예요. 인덱스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파일철 같은 데 보면 뭔가 표시를 하죠. 인덱스를 해놓죠. 그 다음에 책을 봐도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차례라는 게 있죠. 위치들마다, 내가 원하는 위치들마다 인덱스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 위치 값에 위아래로 주소값만큼 이동할 수 있게 점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프로세서는 인덱스라는 특별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실은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말 이외에도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특별한 레지스터를 또 두는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두 개는 성질은 비슷해요. 성질은 비슷해서 요 레지스터 안에 저장된 건 디스플레이먼트, 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주소, 특정 주소 지정값이 있고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변위, 요건 어드레스가 담고 있는 거고, 요 특정한 위치 값은 바로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거예요.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그 데이터가 주소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기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나 베이스 레지스터는 기준 주소를 담고 있는 거고, 거기서 얼마만큼 움직일 겁니다는 요 A 값으로 우리가 보통 조정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명령어를 가져올 주소. 그래서 점프 같은 거 할 때는 실은 요 베이스나 인덱스 레지스터를 프로그램 카운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요 인덱스 레지스터 따로 두고 베이스 레지스터 왜 따로 둡니까? 라고 하면 용도가 살짝 달라요. 인덱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요 명령어 포맷 안에 주소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하는데요.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명령어 주소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열 같은 거를 만들 때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나 여러 개 다중 프로그래밍 같은데 여러 위치로 옮겨야 될 때, 그런 경우에 서브루틴 콜 같은 게 닥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택 포인터 같은 걸 쓴다고 그랬죠. 근데 스택 포인터를 안 쓰고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걸 써가지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실은 어떤 레지스터 안에 주소 값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 주소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변이값, 요 어드레스 값, 요 값을 가지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갖고 올 건지 그걸 결정을 해주는 게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4. 그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루리 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